강남, 용산만 빼고 다 규제가 다 풀렸잖아요.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면 계약금 대출 안 되나요? 저 소득도 없는데요? 플러스 그래요?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. 자, 자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황현입니다. 자, 어느덧 혼돈의 상반기가 지나가고 정말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 이제 하반기가 돌아왔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레오님과 함께 부동산 대출에 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대출에 관해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볼 텐데 네. 사실 이게 부동산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는 거잖아요. 저도 나름대로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. 맞습니다. 근데 이제 윤 정부 들어서 다시 그 정책들을 다시 또 바꿨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도대체 뭐가 맞는지 너무 헷갈려하고 또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이자를 좀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현재 대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요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강남, 용산만 빼고 다 규제가 다 풀렸잖아요. 지금 규제 지역은 이제 4군데밖에 남지 않았거든요. 강남, 송파, 용산, 서초. 네, 이렇게 그렇게 네 강남 군데만. 3구랑 네. 용산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규제가 풀리다 보니까 이제 청약의 열풍이 다시 좀 불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네. 생각. 청량리 쪽에는 지금 뭐 몇백 대 1이 또 됐다고 그러고 뭐 흑석자리에서도 좀 뭐 몇십만 명이 몰렸다고 네. 그러고 뭐 결국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네. 걸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 지점들을 좀 한 번씩 예, 짚어서 이제 설명해 제가 주시겠어요? 많은 분들 상담하다 보면 계약금 대출 안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근데 계세요. 계약금은 있어야죠. 사실 10%니까요. 그렇죠. 예. 내가 모든 것을 대출로 하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는 조금 공부를 하고 기다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과연 받을 수 있을까? 저 소득도 없는데요?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런 생각하시는 분 의외로 많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사실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플러스 보증이에요. 그 두 가지만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렇죠. 그 보증이라는 게 아파트가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이 보증이 왜 들어가냐면 은행은요 굉장히 이렇게 소심한 집단이 내 돈 떼이는 거 너무 싫어해. 누구나 마찬가지죠. 은행을 좋게 얘기하시네요. 저희 입장에서는 은행, 야 이거 절대 망하진 않겠구나 말이에요. 저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. 아 근데 이제 은행 어쩔 입장에서는 수 없죠. 예. 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. 이게 이제 은행 입장이고요. 네네. 그러면 거기서 이제 구원 투수가 나타나는 거예요.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? 그럼요. 네,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 이 두 군데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. 나를 믿고 은행은 대출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. 중도금 대출은 그 보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럼 보증서만 있으면 되나요? 라고 생각하겠지만 신용이 나쁜 사람은 또 대출해주고 싶지 않아요. 내 신용 정도는 어느 정도 쌓아 놓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마지막 잔금은 또 어떻게 좀? 네,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잔금이 남았죠. 그렇죠. 예, 잔금을 치러야 네. 입주를 하는 거잖아요. 잔금을 내야. 그렇죠. 근데 잔금도 역시 대출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많이 풀렸잖아요.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LTV 70%, LTV가 뭐예요?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LTV라는 거는 내 주택에 대한 담보 가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근데 여기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. 이제 잔금 대출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모든 규제가 다 적용이 됩니다. DSR, DTI요.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다. 뭐 이런 단어는 외계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DSR 40%가 이제 은행의 기준이거든요. 본인 소득의 40%까지만 대출을 받아라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LTV가 만약에 10억짜리다. 그럼 7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잖아요. 그럼 내 소득이 도대체 얼마여야 되느냐. 그렇죠. 이게 물론 이제 정확한 건 계산기에 넣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내 소득의 7배 정도가 내가 대출이 없을 때 네. 가능하다. 근데 여기서 내가 소득이 1억이야. 그러면 이제 충족할 수 있는 다 거고요. 만족이 되는 네, 거죠. 근데 예. 내가 소득이 5천이야. 네. 그럼 5, 7이 35, 3억 5천에서 많아야 4억. 이게 나의 맥시멈 대출 한도다. 최대치의 가격 LTV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렇죠. 그 다음에 DSR을 대입해 보면 되겠네요. 네. 청약의 이제 분양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제한적이에요. 은행이 하나씩 들어오잖아요. 뭐 네네네. 우리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, 뭐 여러 가지 은행, 하나은행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떤 은행을 선택을 할 것인지 정보가 이제 모르잖아요.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가 물론 가장 중요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저는 그 은행을 다 가봐라, 상담을 해봐라.
제일 싼데 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. 그 다음에 부수거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. 대출을 받다 보면 카드 적금 청약 뭐 이것저것 뭐 다 해야지 금리가 싸져요. 내가 오랫동안 잘 이용할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부수거래를 다 이행할 건지 아닌지. 카드 30만 원 쓰면 뭐 어떤 카드사는 맞아요. 페이백 해주기도 하잖아요. 맞아요. 그게 다 금리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. 사실 은행에서 제일 좋아하는 맞네요. 고객이 어떤 분일 것 같으세요? 저요. 옮겨주는 신규 주거은행을. 고객입니다. 신규 고객. 그래서 그렇게 다 땡겨갖고 오시는 분들 대환영입니다.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은 대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인 신용점수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딱 신용을 열어보면 뭐 5등급, 6등급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 깜짝 놀라세요. 그러니까 본인이 신용 점수도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. 맞아요. 검색도 잘 안 해보시죠. 네. 그리고 옛날에는 신용 그거 조회해보면 점수 깎인다고 해서 잘 안 했어요. 기억나시죠? 네, 알아요. 옛날에. 네,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, 내가 내 걸 열어보는데 그게 왜 점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냐. 절대 말이 안 아니다. 되죠. 네. 네,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본인 거를 체크해라. 요즘은 뭐 여러 가지 그 매체에서 많이 신용 점수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KCB, 나이스 모두 다 확인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요 신용이라는 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. 5만 원. 그 친구가 5만 원 안 갚았어. 그러면 만약에 내가 5만 원만 그러면 안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일단 걔를 안 보죠.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연체예요. 연체. 예, 연체를 하게 밀렸던 되면 기억이 있다. 그렇죠. 가장 나쁩니다. 그리고 간혹 가다가 공과금을 깜빡 잊고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맞아요. 네, 그것도 그래서 다 남는 겁니다. 예, 조금씩 기록이 남으니까. 근데 이제 뭐 한 30일, 뭐 이제 60일 이런 건 괜찮은데 90일이 넘어간다 이러면 이제 장기 연체자가 되기 때문에 안 좋고요. 카드론, 현금 서비스 네, 손쉽게 하잖아요. 네네네. 예, 그거 정말 좋지 않습니다. 그래요? 이걸 어떻게 보냐면 카드사 하나가 은행 하나예요. 지금 한 뭐 5개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5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된 거예요. 네. 그럼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중채무라고 해요. 다중채. 네, 채무가 많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차라리 한 군데서 대출을 많이 받은 거는 뭐 인정해요. 근데 여러 개를 조금 받으면 그게 좋지는 않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어떻습니까? 카드를 뭐 12개월 할부로 산다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미리 땡겨서 사는 거잖아요. 뭐 할부에서 연체만 하지 않으시면 예,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일십을 하시는 게 좋죠. 되도록이면 네, 일시불로 일십을 하고 하시고 뭐 연체는 지불카드 일단? 쓰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나는 이제 카드를 조금 써야지 이러면서 카드 한도 50만 원 해주세요. 그러면 쓰다 보면 맨날 한도 초과 나옵니다. 그래서 한도는 좀 넉넉하게 해놓으시고 내가 자금을 조금 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이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는지도 이게 한번 올라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. 네. 그런데 방법 중에 하나는 내 대출을 상환하시면 올라갑니다. 그래서 조그만 대출들은 좀 빨리 다 상환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중요한 대출을 앞두고 있으면 그냥 잔발이 치지 마라. 뭐 이렇게 약간 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? 상황이 중요하잖아요. 사실 아유, 그거 제일 안 중요하죠.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. 그거 청약 당첨되기도 힘든데 맞습니다. 그거를 날릴 수 있는 상황에 그럼요. 맞을 수 있는 맞아요. 거잖아요. 잔금 못 치고 이러면 힘들거든요.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체크해서 잔금 대출 잘 맞추시는 게 좋고요. 내가 대출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, 내가 입주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전세로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. 그렇잖아요. 전세로 맞출 때 중요한 건 입주장이 열리게 되면 전세 물량이 정말 많거든요. 예, 그럴 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못 빠져요. 전세가 안 빠진단 말이에요.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세가가 낮을 것이다. 지금은 예산을 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일부 은행과 일부 보험사는 둘 중에 10% 이상 차이 나는 거 난 낮은 걸로 할 거야. 네, 다 풀렸어요.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싹 옮기시면 됩니다. 그러면 DSR을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. Chai TV